과학자들이 드디어 타이타닉호의 진실을 밝혀냈어요. 1912년 4월 14일 오후 11시 40분 RMS 타이타닉호는 결국 3시간 후에 최후를 맞이하게 된 끔찍한 사고를 당했어요. 4월 14일 새벽 2시 20분에 당대 가장 큰 배가 대서양의 차디찬 수면 아래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타이타닉호는 가라앉으면서 수장되어 1,5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전체 탑승자의 3분의 2 이상이었죠. 이렇게 많은 사망자를 낸 끔찍한 재앙의 원인은 배가 빙산과 충돌해서예요. 혹은 항상 그렇다고 알려져 왔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가장 최근에 발견한 것에서 이 이론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 영상에서 100년 넘게 묻혔던 모든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길이 269.1m, 너비 28m, 높이 53.4m, 그리고 사용 가능한 부피가 46,328톤인 타이타닉은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은 무수한 통로와 갑판을 따라 수미터를 걸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배의 선원들도 이 거대한 건축물에서 돌아다니는 길을 기억하는데 2주 이상이 걸렸어요. 타이타닉에는 4개의 거대한 굴뚝이 있었어요. 각각의 무게가 60톤에 달했고 갑판 위로 24.8m나 뻗어 있었죠. 이렇게 인상적인 높이는 매일 피어오르는 100톤의 그을음이 승객들을 가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필요했어요. 굴뚝은 30도의 각도로 배치되어 더 놀라우면서 위풍당당한 느낌을 주었죠. 그에 못지않게 경우의 심을 일으키는 건 배의 가격이었어요. 건설하는데 89억 원이 들었죠. 현대 환율과 인플레이션을 고려한다면 2016년 기준으로 1969억 9천만 원이 들었을 거예요. 놀랍게도 2373억 4천만 원이 소요됐던 1997년 제작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타이타닉의 영화보다 더 저렴하네요. 할랜드 앤 울프 조선소는 배를 만들기 위해 3,000명의 남자들을 동원했어요. 엄청난 노동인구로 아침 6시부터 일주일에 6일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념비적인 일을 완성하는데 26개월이 걸렸어요. 이것은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어요. 안전 밧줄 없이 20층 건물 높이에서 뭔가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돈이 필요했어요. 건설업자들은 일주일에 별거 아닌 것 같이 들리는 2파운드를 받았는데 그때는 경쟁력이 있는 임금이었어요. 불행히도 건설 과정에서 8명이 사망했고 246명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 창조물에 들었던 모든 작업과 노력과 돈, 그렇게 복잡한 메커니즘이 빙산 하나 때문에 그냥 가라앉을 수 있다는 것을 가늠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새로운 발견은 재앙의 원래 원인이 얼음이 아니라 화재였다는 믿을 만한 이유를 제공해줘요. 저널리스트인 세남 몰로니는 30년 이상 타이타닉의 운명을 연구해왔어요. 그는 배 선체의 9m 길이의 거대한 검은 점을 발견했어요. 그는 타이타닉이 출발하기 전에 찍은 사진을 조사하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이 기자는 배의 구조 및 타이타닉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여행을 위한 준비 과정을 찍은 이전에 출판되지 않은 사진 앨범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불은 누군가가 알아차리기 전까지 3주 동안 아주 높은 온도에서 타오르고 있었어요. 금속공학 전문가들은 그런 조건들이 금속을 쉽게 약하게 만들어 금속의 강도를 7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빙산이 너무나도 쉽게 배 옆면을 찢으며 구멍을 냈던 거예요. 불이 아니었다면 그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하지만 충돌한 빙산이 손상된 금속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은 타이타닉의 비극적인 일명 만약에 믿어지지 않는 연결고리 중 하나예요. 프로젝트 운영진은 화재와 배가 죽음을 초래하는 항해를 떠나선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건 선주의 파산을 의미했을 거예요. 문제는 그 당시 전국의 광부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서 타이타닉을 지탱해줄 석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표는 이미 매진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큰 배를 타고 항해하고 싶었기 때문에 다른 배들은 취소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타이타닉호의 소유주는 찾을 수 있는 모든 석탄과 심지어 다른 배에 있던 석탄까지 사들였어요. 항해를 취소하는 건 말이 안 됐죠.
그래서 진실을 감추기 위해 불이 난 자국을 부두에서 멀리 바다 쪽으로 향하도록 배를 그렇게 돌려놓았어요. 따라서 승객들이 그걸 볼 수 없었죠. 그렇게 여정이 시작됐어요. 타이타닉호의 내부는 런던의 리츠 호텔을 기초에 만들었어요. 큰 계단은 배의 10개의 갑판 중 7개를 내려갔었죠. 이것은 그림, 청동 아기천사, 참나무 판넬로 장식되었어요. 1등석 승객을 위한 시설로는 온수 수영장, 터키식 한증탕, 체육관, 스쿼시 코트, 그리고 미용실이 있었어요. 여성들은 심지어 저녁 식사에 준비하는 걸 도와줄 스타일리스트를 부를 수도 있었어요. 또 아틀란틱 데일리 블레틴이라고 불리는 기내 신문도 있었어요. 심지어 1등석 승객들의 개를 위한 특별한 장소도 있었어요. 반려동물들은 사료를 먹고 산책하고 심지어 항해 중에 훈련을 받을 수 있었어요. 1등석 식사에는 각각 개별 와인이 포함된 13개의 코스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5시간 정도 지속되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거기엔 와인 1,500병, 맥주 2만 병, 씨가 8,000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쌍안경은 없었죠. 왜 이 사실을 언급할 가치가 있을까요? 쌍안경이 타이타닉을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기 불행한 사건들의 연속에 또 다른 비극적인 우연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음파 탐지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여객선 앞에 있을지도 모를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특별한 사람들이 쌍안경으로 계속 관찰해야 했어요. 하지만 타이타닉호의 쌍안경은 특별 칸에 잠겨 있었어요. 사물함 열쇠를 가진 유일한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교대한 2등 항해사 데이비드 블레어였죠. 그는 배를 떠나는데 너무 급해서 후임자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걸 잊었어요. 이 치명적인 건망증은 배가 이미 바다로 간 3일 후에야 발견되었어요. 만약 승무원이 쌍안경을 받았다면 빙산을 더 일찍 발견해서 충돌을 피할 시간이 충분했을 거예요. 또 배가 제한 속도를 어기지 않았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었고 이게 타이타닉의 명성을 추락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용인될 수 없었죠. 그래서 배가 의도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범죄적 태망 과실은 구명보트와 관련되어 있어요. 탑승한 모든 사람을 태우려면 타이타닉호에는 약 60대의 구명보트가 필요했어요. 수석 디자이너인 알렉산더 칼라일은 48척의 보트만 갖추기로 계획하죠. 하지만 결국 그 수는 20척으로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순전히 미관상의 이유로 행해졌는데 갑판에 48척이 있으면 어수선해 보인다는 거였죠. 이 20척의 보트는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3분의 1만 태울 수 있었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턱없이 부족한 구명보트의 수는 엄밀히 말해 합법적이었어요. 그 당시의 법에 따르면 보트의 수는 승객의 수가 아니라 선박 톤수에 달렸었죠. 게다가 타이타닉이 건설될 때 해양 여객선에서 구명보트 훈련을 하는 것이 정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승무원들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승객들을 대비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류의 훈련은 타이타닉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죠. 선장 에드워드 존 스미스는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날 아침에 예정된 훈련을 취소했어요. 아무도 그가 한 결정의 이유를 몰라요. 특히나 다른 배들이 그 부근 해역의 얼음에 대한 경고를 전달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죠. 이는 승무원들이 구명보트를 띄우는데 기준 10분이 아닌 30분이 넘게 걸린 이유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스미스 선장이 선발 구명보트를 반쯤 비워두도록 허용한 것을 비난해요. 첫 번째 보트는 65인승인데 27명의 승객만이 타고 있었어요. 왜 꽉 채워지지 않은 거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배에서 내리길 꺼려했고 자신들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2021년 연구원들은 스미스 선장이 첫 번째 항해 시험에 낙제했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는 결국 죽었지만 누가 알겠어요. 아마 이것도 이 재앙에 나름의 역할을 했을지도 모르죠.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선원들은 여러 조난 신호를 보냈어요. 하지만 근처를 항해하고 있던 캘리포니안호는 하늘에 발사된 비상신호탄을 무시했어요. 캘리포니안호의 선장은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자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현대 연구자들은 그의 결백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어요. 뭐 늦었어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아무도 타이타닉호의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한 이유는 빛 굴절 현상 때문일 수 있어요. 차가운 공기층이 따뜻한 공기층 아래에 위치할 때 열 도치가 일어나요. 열 도치는 차례로 빛을 비정상적으로 굴절시켜요. 간단히 말해서 이 모든 게 신기루를 만들었고, 그러한 신기루는 그 지역을 항해하는 몇몇 다른 배들에 의해 기록되었어요. 역사학자 팀 몰틴도 그날 밤 감시원이 빙산을 완전히 놓친 이유가 빛의 굴절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태만에 의한 과실, 비극적이고 불행한 우연의 고리, 불이든 얼음이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과학자들을 정신없이 바쁘게 만들고 있어요.